자, 한번 보세요. 여기 건축과 공학, 그리고 조각 사이에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듯한 하나의 시각적 걸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이로운 구조물들을 통해 한 천재의 머릿속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눈부신 광경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죠. 글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죠. 이걸 만든 사람의 아주 독특한 생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산티아고 팔라트라바입니다. 그는 건축가이면서 동시에 토목공학자, 그러니까 이 두 분야에서 모두 박사학위를 받은 정말 보기 드문 인물이죠. 과연 그가 어떻게 이 전혀 다른 두 세계를 하나로 완벽하게 융합시켰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칼라트라바의 작품 세계,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의 영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의 첫 번째 핵심 원칙은 바로 해부학적 기하학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나 자연에 있는 유기적인 형태를 건축의 언어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의 뼈 구조, 근육의 움직임, 그 긴장감, 이 모든 게 그의 설계 도면이 되는 셈이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사람의 갈비뼈 구조랑 오른쪽에 있는 오디토리움의 뼈대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자연의 디자인이 어떻게 그의 건축으로 직접 이어지는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네요. 그리고 그의 두 번째 핵심 원칙은 동적 평형입니다. 아니 이렇게 거대하고 꼼짝도 안 하는 구조물이 어떻게 저렇게 가볍고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긴장감과 균형을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이 한마디가 그의 철학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은 건물의 뼈대, 즉 구조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칼라트라바는 정반대예요. 그 뼈대 자체를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 요소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 이게 바로 그의 핵심인 거죠. 좋아요. 그럼 이런 멋진 생각들이 실제 작품에서는 어떻게 피어났는지 그의 대표작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스웨덴의 스웨덴 토닝 토르소입니다. 이름부터가 몸을 비트는 상반신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사람의 척추가 비틀리는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그의 해부학적 기하학이 어떻게 190m짜리 마철로로 탄생했는지를 딱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90도.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건물이 맨 아래층부터 꼭대기까지 전체적으로 비틀어지는 총 각도입니다. 무려 90도나 돌아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면 구조가 더 잘 이해되는데요. 5층짜리 큐브 9개를 레고 블록처럼 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근데 그냥 쌓은 게 아니라 각 큐브가 아래 큐브보다 약 10도씩 조금씩 돌아가면서 쌓인 거죠. 그래서 꼭대기까지 갔을 때 총 90도가 비틀리는 거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대한 건물이 뒤틀려 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건물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저 강력한 콘크리트 코어, 중심 기둥에 있습니다. 이 기둥이 모든 비틀림의 힘을 꽉 잡아주면서 완벽한 동적 평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진짜 경이로운 공학기술이에요. 자, 다음으로 볼 작품은요. 아예 한술 더 뜹니다.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는 걸 넘어서 진짜로 움직이는 건물이에요. 바로 미러키 미술관이죠. 이건 거의 살아있는 건물이라고 봐야죠. 미술관 건물 자체는 가만히 있지만 저 지붕에 달린 거대한 날개는 하루에 2번, 마치 거대한 새가 날개를 쫙 폈다가 접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입니다. 매일 아침 열리고 저녁에 닫히는 하나의 멋진 공연인 셈이죠.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스케일로 가볼게요. 바로 다리입니다. 칼라트라바의 디자인 원칙이 이렇게 거대한 사회 기반 시설에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아치 높이가 400피트? 이게 미터로 환산하면 거의 122미터나 되고요. 저 아치를 지탱하는 강철 케이블이 58개나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안에 담긴 공학적 정밀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다리 디자인의 천재성은 바로 자기 평형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거대한 아치는 자기 무게 때문에 아래로 꾹 누르는 힘, 이걸 압축력이라고 하거든요. 반대로 58개의 강철 케이블은 다리 바닥을 위로 확 잡아당기는 힘, 즉 인장력을 받고 있죠. 칼라트라바는 이 서로 반대되는 두 힘,
누르는 힘과 당기는 힘이 서로를 완벽하게 상쇄해서 0이 되도록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거대한 구조물이 마치 무게가 없는 것처럼 깃털처럼 가볍고 우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그의 놀라운 작품들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칼라트라바가 건축계에 남긴 영향, 그리고 그 이면에 따라오는 논란은 없었을까요? 한번 짚어보죠. 그의 경력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그의 아이코닉한 작품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세비야의 다리부터 시작해서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세계무역센터의 교통화부까지 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런 빛나는 업적 뒤에는 그림자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의 야심찬 디자인이 종종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거든요. 첫째는 실용성 문제. 너무 아름다움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늘 따라다닙니다. 어떤 다리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소송에 걸리기도 했고요. 둘째는 엄청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새 날개처럼 움직이는 지붕, 당연히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겠죠. 결국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건물 하자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위대한 예술적 성취와 그에 따르는 현실적인 과제들을 함께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엔지니어, 조각가, 이 사이에 있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린 거죠.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자신의 작품으로 증명해 보인 선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그의 철학은 이미 주변 환경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는 미래의 스마트 건축, 적응형 건축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건물이 정말 생명체처럼 스스로 숨쉬고 움직이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어쩌면 그 시작점에 바로 이 사람,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서 있는 건 아닐까요?